네, 지금부터 주도 섹터에 대한 고민, 해답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이제 트럼프 2.0 시대를 맞았습니다. 네네.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워낙에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 간에도 반도체와 관련한 정책에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우리가 K 반도체를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아주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기본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오늘 TSMC가 4% 이상 급등했는데 그 전날 어저께 미국의 대부분의 반도체나 IT주가 많이 오를 때 TSMC AD 미국에 상장되는 그 주식은 마이너스 2%였거든요. 이제 보조금 문제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무슨 뉴스 나왔습니까?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하고 같이 한 그 법안을 빨리 조속히 2개월 뒤에 취임하는 거니까 구속력 있는 것을 하자 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오른 거거든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게 하면은 미국에 투자하는 것 자체의 공장 이슈는 크게 이슈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죠. 근데 이슈는 그게 이슈가 아니고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혹시 한국의 반도체 업체, 한국의 중소장비 업체가 어떨 것이냐는 건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삼성하이닉스에서는 오히려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중국을 견제를 계속 해주니까 반면에 이제 중소장비 업체는 중국에 대한 비중에 따라 갖고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이 정도로 인식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이제 기존의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업황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될까요? 반도체 겨울론을 야기시켰던 게 바로 메모리 가격의 하락입니다. 그 안에서도 제품별로 가격들 디커플링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메모리 업황은 여전히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오늘 금요일이죠. 지난주에서 이번 주 넘어오면서 월, 화, 수 이렇게 오면서 뉴스 나온 거하고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온 걸 중심으로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가 모든 게 좋은 거 아니고 모든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흔히 섞여 있다 그러죠. 혼조세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은 AI는 오케이. 이번 주도 그렇고 미국의 캐펙스 투자하는 거 뒤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AI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엄청 좋거든요. 맞아요. 주가가 그렇고. 그래서 AI에 관련되는 서버, 거기에 관련되는 HBM 이런 수요는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가격이 내려가지도 않고 좋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AI 관련되는 HBM이라는 것이 70% 80%가 아니거든요. 그 비중이 아직 이제 30% 40%에서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HBM AI가 아닌 쪽의 제품에 대한 가격이 계속 신경 쓰이는데 PC, 휴대폰, 일반 서버 이쪽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건 낸드, 디램 말고 낸드가 컨슈머 낸드가 안 좋고 일반 디램에서도 스마트폰은 이미 3분기 지금 4분기 넘어가고 있는데 들어갔죠. 3분기부터 시작된 재고 조정, 스마트폰 업체들이 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아직 계속되고 있고요. PC는 이제 시작이 됐고 일반 서버 쪽은 아직 재고 조정까지는 안 보이지만은 일반 서버에서 DDR5를 채택하지 않고 DDR4를 채택한다는 거 보면 싼 거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스트 다운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한테도 좋은 건 아니죠. 따라서 구매자들의 재고 조정이 약간 다르면 시작했고 진행 중이고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겨울이 반도체 겨울이라는 거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일반 HBM 아닌 쪽은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은 환율 말고 좀 낮아지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낸드도 같이 좀 말씀해 주셔서요. 이쪽 가격 하락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전히 좀 걱정해야 되는 구간일까요? 그렇죠. 다만 이게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사실은 삼성 하이닉스도 3분기랑 지금 4분기 중반쯤에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은 지난번에 실적 발표될 때 이 낸드 쪽은 좀 안 좋아서 그땐 침체라고까지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10월달, 9월달 가격이 10% 20%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낸드 중에서도 컨슈머 우리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메모리 카드 이런 쪽이 많이 빠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여기는 ESSD 엔터프라이즈 SSD는 기업용이란 말이에요. 그 스토리지에 들어가는 거 그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60%가 ESSD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삼성전자가 이 SSD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넌 ESSD 일반 컨슈머 쪽에가 많다면은 재고 수준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4분기 가격은 또는 1분기 가격까지는 예측은 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메모리 쪽 특히나 BAI, 논 AI 쪽이 지금 우려가 큰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서 믿을 건 AI 반도체, HBM 이런 그렇죠. 거밖에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HBM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가는 분위기이고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오늘이 이 날짜가 잘못됐는데 네. 얼마 전에 미국의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이거는 20% 넘게 급등했죠. 네.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군사 자기네 정부랄까 아니면 수많은 기업들한테 파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인데 네. 실적이 좋았고요. AI 솔루션이 엄청 수요가 급증해서 가이던스 4분기 가이던스도 좋았고 네. 가이던스나 실적이 원래 그 예상보다도 다 하단리 예상보다 다 높았거든요. 당연히 그 4분기 올라가니까 연간 전체로 들어왔고 거기다가 마진조차도 더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 AI를 활용해서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PER이 100배가 넘습니다. 오, 네. PSR, 세일즈 기준으로 30배거든요. 그런데도 고공행진이에요. 이런 거 봤을 때는 AI 쪽에는 엄청난데 여기 다른 증권사 리포트 보시다시피 보세요. 중간에 띄어나오겠죠. AI 서버. AI 서버는 올해 42% 증가되고 작년에 34%. 내년에도 엄청 올해가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여전히 20% 후반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그냥 빌빌빌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 겨울이 조금 만만치 않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따라서 한국에 관련되는 반도체 주식이 전체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AI를 믿어야 된다면 국내에서 반도체주 그 중심에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얼마 전에 AI 서밋에서도 엔비디아가 좀 재촉을 해서 우리 HBM4 양산 서둘러서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삼성전자랑 격차는 더 벌리는 것 같아요. 네, SK 하이닉스만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떤 의미예요? 네, SK 하이닉스만 보는 것이 펀더멘털적으로는 그것이 타당해 보이고요. 네.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는데, 최태원 회장이 그 SK AI 서밋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을 받고 덕담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기네의 겸손인지 삼성전자 포텐셜을 언급한 거는 그냥 그런 것 자체로 그냥 읽으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원래 HBM4에서나 시작할 수 있는 16단을 HBM3E에서 네. 우리 3 12단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지금 16단 콜을 하게끔 샘플 달라고 했거든요. 물론 이거를 다음 달 내년 1월 초에 바로 공급할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요청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첫 번째 수요가 엄청 빨리 올라가고 있다. 그쵸. 두 번째, 네. 믿을 건 하이닉스밖에 없다는 네.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물론 가다가 2개월 뒤에 하이닉스도 이거 쉽지 않네요. 16단은. 그러면 또 떠오른 다른 노이즈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러한 발언에 주목하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하이닉스의 자리를 더 공고히 해주는 그런 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삼성전자도 나름 HBM 관련해서 뭔가 진전 있는 모습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네네. 파운드리 쪽 적자 계속 나니까 투자 축소하면서 우리도 HBM에서 뭔가 하겠다. 네네. 이제 걷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번엔 정말 믿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또 결국에 좀 흐지부지 될 것인지. 믿고 안 믿고 그런 개념보다는 네. 한 번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 기다리는 거죠. 근데 기다리는 건데 일단 좋은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잘 안 되는 파운드리를 이제 투자를 줄였죠. 그렇죠. 네. 나름대로 이제 그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네. 거고요. 그리고 또 D램조차도 원래 처음 초창기에 1A, 1B, 1C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원래 초창기에 설계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네.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자세는 좋습니다. 근데 과거를 돌이켜 반성해야 되는 거고 오늘 아까 보니까 그 DS 반도체 삼성전자 사업 지원 TF팀의 사장을 바꾸셨더라고요. 교체가 됐습니다. 네, 네. 많이 얘기했던 그 정현호 분이 그만두시고 성함까지 기억하는데 최 누구 부사장 사장님이었는데 삼성 SDI 출신이고 네. 여자가 했는데 여전히 재무통이에요. 재무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관을 갖는 것보다는 워낙 그 전에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관건이긴 네.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직도 좀 위에 수장을 바꾸고 수장이라보다는 지원팀의 그 이슈가 되는 걸 좀 바꿔보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렇죠. 의지는 드러나네요. 예, 네. 수술도 한다 그러고 하는데 알다시피 모든 걸 하려면 이렇게 개혁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네. 주가가 그걸 얼마나 빨리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려줄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non HBM에 대한 실질적인 숫자가 아무리 그게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3분기, 4분기, 1분기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중동 흐름이 실질적인 최선이 아니겠는가. 더 안 빠지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빠르게 올라가는 거는 구체적인 넘버와 그다음에 새로 바뀐 조직의 흐름을 뭔가 확인이 돼야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나 삼성전자에게 필요한 건 시간. 우리가 또 더 사실 얼마나 더 인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얘기 주셨어요.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앞으로 진전이 있다 이러한 뉴스가 되겠죠. 확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대선 이후에 K반도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IT 투톱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